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휴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일은 막 반등할 거다, 8만전자로 다시 복귀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당히 강하고, 또 미국 시장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정확히 보면은 다시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에 열심히 올인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가장 속 편하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엉뚱한 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때가 가장 최고의 적기 아니냐, 좀 빠졌을 때 남들 두려워할 때 이때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생각 외로.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너무 많이 불러터 가지고 좀 개미들도 좀 팔고 나가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여튼 내일은 반등하리라 봅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번 또 기분 좋게 스타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라고 하죠. 지금 하여튼 그에 따른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는 한 주간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6일에 3305.21에서 거래를 마쳐 가지고 종가 기준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한 코스피 지수였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니까 이제 고꾸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중 3200선 아래로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는데, 코로나19가 다시 리스크로 부각되니까 펀더멘탈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주 6월 그 미국 물가 지표가 위축된 그 투자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특별한 주도주를 찾기 힘든 환경에서 벤치마키 대비 수익률이 부진했던 헬스케어 업종이 다시 또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됐고, 이제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 경신 등 그냥 3거래일 동안 계속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한 1조 9,560원이나 매도했고, 기관은 한 1조 6,354원을 순매도 했지만은 개인이 홀로 3,500억 정도를 순매수해서 이제 하방을 이제 지지한 거죠.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유행으로 경제 재개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금융시장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그 코로나 2차 유행 당시에 코스피 지수 조정 폭이 한 6% 조정했는데, 3차 유행 당시에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런 흐름도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일시적인 악영향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4차 유행의 영향도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본격적인 경제 재개와 이에 따른 강력한 경제 그 정상화 수요는 유효하다, 그렇게 분석도 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급락 현상을 경기 사이클 정점 통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각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는 분도 있어요. 안전자산 선호 신호보다는 미국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급증 여파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되는 각종 지표와 경제지표하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의 발언이 있어요.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6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더 하락하면서 경기 정점 논란과 함께 경기 낙관론이 약화됐던 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 주요 실물 지표가 개선 추세를 이어간다면 경기 둔화 우려도 완화될 수 있고, 금리 레벨 방향성에 영향을 줄 6월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있죠. 지난해 기저효과 약화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5월부터는 약간 소폭 둔화될 것으로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방 등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가격 및 그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 및 서비스 부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런 물가의 상승세는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물가의 높은 수준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짚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파월 의장의 그 반기 통화정책 관련 연설도 예정돼 있고, 최근에 그 테이퍼링 및 조기 진축을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내부 의견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의견차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조정과 다소 높은 변동성이 변동성 있죠. 수반될 수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경제를 재차 위기로 몰아날 가능성은 낮다. 위기로 가기는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실적 전망이 양호한 수출주, 수익률 갭매우기를 시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대응 유리하다.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갑자기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수준 금리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 하향 안정화와 단기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주요국 리오프닝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은 성장주 중심 순환매 장세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그 상반기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부진했던 그 IT하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보니까 지수는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지수는 뭐 다우도 다 반등을 했어요. 다시 훅 떨어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S&P는 최고점 찍었어요. 또 최고치 경신했고 유럽도 다 반등을 했습니다. 프랑스 2%나 올랐어요. 독일은 1.7%. 그래서 아주 시장은 좋았다. 완전 막 불장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했다. 그래서 1.7%는 다시 또 틱 올라갔어요. 3278.39. 조만간 다시 또 3300으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시장 지표는 달러가 이제 문제죠. 1148.50인데 조금 빠졌죠. 조금.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올라가지고 하여튼간 1148.50 좀 약간 빠졌지만은 아직까지 환율은 조금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 좀 약간 이제 오를 만큼 오르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달러 일본에는 110.09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가가 지금 74.56 약간 조금 올라긴 올랐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80까지 갔는데 80달러까지. 일본 예나는 좀 빠졌습니다. 1044.04원, 유로화는 1361.95원 올랐고요. 중국 이에나는 176.94원 조금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계속 오르네요. 그래서 1624.05원이네. 국제 금값은 1810달러 좀 올랐고 국내 금값이 좀 빠졌습니다. 66,563.5원. 지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빠졌죠. 한때 많이 빠졌다가 막 1.2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1.3대까지 이제 올랐네요. 하여튼간 채권 금리가 계속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무슨 이런 금리가 있나 하면서도 참 저도 봐도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금리가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참 웃겼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주도 일주일 동안 보니까 좀 오를 듯 하더니 이렇게 오를 듯 하더니 쭉 밑으로 3일 연장 그냥 내려 꽂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올 겸 내려왔다. 다시 이제 오를 일만 남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더 지켜보면 여러분들 다시 또 좋은 날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매매 동향도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샀죠. 680만 주나 그때 샀습니다. 외국인이 한 500만 주 매도하고요. 기관이 한 180만 주. 연기기금이 한 39만 주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이제 보면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사러 들어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도 지금 보통주처럼 올랐다가 다시 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한 3일 정도 많이 빠졌죠. 72,200원.
71,600원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빨리 다시 복구해야겠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그 큰 힘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에 뭐 반론해가지고 더 떨어진다는 분도 막 있던데 저는 왠지 오를 것 같아요. 개인들도 한 120만 주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110만 주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한 3만 주 정도 매도했고 하여튼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뭐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는데 이제 파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선주 공매도도 많이 했어요. 또 늘어나는 분위기죠. 또 7월 한 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9,800주, 76,000주, 18만 주다 7월 9일에는 44만 8천 주라 많이 팔았어요. 그때 공매도 주가 떨어지니까 계속 하방으로 그냥 밀어내리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지금 공매도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는 말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통하고 있네요. 지금은 선물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선물지수도 다우존스 1.36, S&P 1.13, 나스닥 0.69, 러셀 많이 올랐네요. 유럽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선물지수도 시원하게 다 올랐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이제. 삼성전자 소식들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미래전략, 삼성전자는 친환경 경영 이거 아주 중요해요. 친환경 경영 앞으로 제가 전에 말했죠. ESG도 이거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거 신경 안 쓰면은 좀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쪽 분야 삼성전자 잘 대응하리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비실비실하는데 삼성 SDI는 요즘 뭐 거의 날라다닌다. 요즘 뭐 전기차 뭐 투자하고 확대하고 한다는데 우리 SDI처럼 시원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삼성전자 하여튼 좀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가지고 주주들이 많이 속상해 했는데 이제 속상하는 시간도 이제 거의 한계가 가지 않나. 더 이상 이제 뭐 내려갈 만큼 내려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간 조금 지금 상황의 모습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재미는 없었어요. 하여튼 그 아우는 너무 잘 나가. 지금 그래도 SDI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G20 회의에 그 홍남기 총리가 갔는데 부총리가 지금 뭐 디지털세 이것도 알죠? 디지털세 때문에 지금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뭐 세금만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기업들 참 힘들겠어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상방에 좀 힘을 둡니다. 상방 쪽으로 두는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등락은 또 심할 수도 있어요. 등락은 심할 수 있다. 월요일 날 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일단 보세요. 보시다 보면은 오전장은 너무 이제 등락이 심해요. 제 생각은 오후에 한번 차분하게 접근하셔서 끝날 무렵쯤에 들어가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직 매수하기 부담스러우면은 관망하셔도 됩니다. 관망하셔도 되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접근하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은 막 급하게 막 올렸다가 내려 꽂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아침에 막 훅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거의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종가 기준에 보고 차분하게 그때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휴일날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도 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